자, 오늘 두 번째 시간 필터 및 서식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ITQ 엑셀 시험 문제는 화면 하단에 보시다시피 제1작업, 2작업, 3작업을 시트명 바꾸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열너비를 다 1로 조정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1작업에 와서 전체를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 해주고 값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비고란과 판매 순위, 그리고 13번째, 14번째 줄에 해당하는 각각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함수를 6문항 풀었습니다. 그리고 원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블록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수식으로 입력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 특정 항목만 블록 잡아서 데이터 막대, 색깔을 구분해주는 문제가 하나 나왔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가 240점이에요.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500점 만점 중에. 자, 이제 두 번째 작업인데 뭐냐면은 1작업에서 계산했던 B4부터 H의 12번째까지. H의 12번째는 즉 오른쪽에 있는 IJ 함수 입력하기 전 것까지예요. 그리고 밑에 13번째, 14번째가 아닌 원래 입력하는 데이터 영역만 블럭을 잡으시고 복사하세요. 복사는 컨트롤 C 누르셔도 되고 클립보드 그룹에 있는 복사 아이콘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대로 두시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제2작업 시트가 있어요. 제2작업 시트 들어가서 B의 두 번째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또는 클립보드에 있는 붙여넣기 버튼 있죠? 그걸 이용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품명이 조금 좁게 나오죠? 그럼 C하고 D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알아서 펼쳐질 겁니다. 널찍널찍하게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돼요.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예. 원래 데이터, 즉 제1작업에 있는 원 데이터 영역만 복사를 해서 제2작업 B의 두 번째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비는 여러분이 편하시게 예쁘게 조정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글자가 안 보이거나 하게 되면은 감점의 요소가 되니까 글자를 넉넉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높이는 조절하실 필요 없어요. 너비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를 하시는 겁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52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서 B의 네 번째부터 H 12번째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 두 번째 셀 곳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고급 필터를 하세요. 표 서식을 꾸미세요.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드레스이면서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구분과 드레스라는 글자를 어디다 쓸 거냐면은 B 13번째 셀에,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B 13번째 셀에 구분이 드레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잘못해서 구 다음에 한 칸 띈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 한 칸 띄고 분 이렇게 쓴다든지 잘못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분과 드레스란 글자를 복사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똑같이 붙였잖아요. 왼쪽 오른쪽 색깔 구분 안 합니다. 무조건 글자의 내용만 확인하는 거니까. 얘가 가운데 맞춤이 돼 있던 빨간색이든 글꼴이 무슨 명조체든 상관없어요. 글꼴의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고요. 직접 키보드로 쓰셔도 되지만 잘못해서 틀리게 써버리면 감점 당하니까 그냥 복사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판매 수량이 판매 수량이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그 구분 옆에다 붙이면 되겠죠. 아니 직접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0개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30개 이상. 30개 이상이라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크거나 같다 30이라고 쓰시면 돼요. 뭐 가운데 맞춤을 해도 되고 여기다 테두리 선을 그리던. 제가 재고 수량이라고 썼네요. 이름은 이제 틀리는 거죠. 자, 그럼 판매 수량을 복사해서 덮어 씌워버려야겠다. 예. 그래서 판매 수량이 30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문제를 다시 보면은 구분이 드레스이면서 그랬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만약에 구분이 드레스이거나 판매 수량이 30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조건이 구분이 자 여기다 제가 메모해 볼게요. 구분 조건 1이면서 조건 2인 것 이런 거죠. 지금 조건 1이면서 조건 2인 것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다? 조건 1이거나 조건 2인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중에 뭐뭐이면서 라는 건지 뭐뭐이거나 인 건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구분이 드레스이고 판매 수량이 30개 이상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줄에다 조건을 쓰는 거고 만약에 구분이 드레스이거나 혹은 판매 수량이 30개 이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르게 쓰면 돼요. 다르게. 구분을 먼저 쓰던 판매 수량을 먼저 쓰던 구분과 드레스가 위아래로 서로 달리 써주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는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시험 문제에서 B 13번째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B의 14번째부터 쓰거나 C의 13번째부터 쓰면 안 돼. 항상 B의 13번째부터 구분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조건이. 자, 이제 조건을 다 썼으면 원래 데이터로 갑니다. 원 데이터. 조건을 다 쓰시고 나서 마우스를 아무데나 두지 마시고요. 원래 있는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해 놓으세요. 가장 좋은 건 블럭을 설정하고 하는 거지만 그냥 클릭만 해 놓으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명령을 걸 겁니다. 준비 작업을 꼭 해 놓으라는 거죠. 자,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 정렬과 필터가 있는데 그냥 필터라고 되어 있는 깔때기 그림은 자동 필터고 그 옆에 고급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고급 필터입니다. 이제 이 고급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원래 영역을 블럭 잡아줍니다. 그 다음 조건의 범위는 13번째, B의 13번째부터 두 줄 두 칸이 되는 거고요. 조건 범위. 자, 그 다음 다른 장소, 즉 B의 18번째 셀에 출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라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고 복사 위치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이때 B의 18번째를 클릭하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 B 18번째부터 나타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고 확인 누르시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쫙 나온 겁니다. 자, 52쪽에 조건을 한번 볼게요. 구분이 드레스이면서 판매 수량이 30개 이상인 자료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번째 줄서부터 답이 나왔는데 이대로 두지 말고 결과셀 있잖아요. 결과셀. 18번째부터 지금 3줄에 걸쳐서 실제 데이터는 2줄이고 제목줄이 1줄 들어갔으니까
얘를 채우기 없음 하래요. 블록 잡아볼게요. 선생님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거 따라가요. ITQ 시험에는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결과를 출력하시오. 끝! 이러지 않고 그 결과를 꾸미는 게 나와요. 보시다시피 노란색이 주황색 들어갔잖아요. 이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 주황색이 싫다라는 거야. 원래 데이터에서 원하는 결과를 추출해냈지 않습니까? 주황색으로. 근데 이 부분을 블록 잡아서 이 부분 블록 잡으세요. 이렇게요. 예. 문제집에 보니까 색깔을 채우기 없음으로 하래요. 홈에 가면 그 페인트 톤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했지 않습니까? 얘를 채우기 없음을 해주라는 거예요. 채우기 없음. 그러면 투명이 되는 거죠. 선은 그대로 두고 색깔은 빼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지시사항이고, 두 번째 지시사항은 표 스타일을 꾸미래. 여기 표 서식, 셀 스타일. 표 스타일을 어떻게 하래요? 몇 번째 거 하래요? 9번째 거 하래요. 한번 해보죠 뭐. 표 서식에 가면 이게 표 스타일이에요. 셀 스타일 아니고요. 표 서식에 가서 표 스타일을 꾸미는 겁니다. 몇 번째 거 하라고요? 9번째인데 밝게 9번째예요? 보통 9번째예요? 어둡게 9번째예요? 밝게 9번째죠? 그럼 밝게가 옆으로 7개씩 나오나요? 마우스 갖다 대면 표 밝게 7, 표 밝게 8, 표 밝게 9 나올 겁니다. 밝게 9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클릭하시면 확인. 끝. 자, 또 다른 문제를 갖고 한번 해보는데 58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완전 정복 1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뭐. 자, 그러면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B의 네 번째부터 H 12번째까지를 블럭 잡고 원 영역이죠. 원 영역을 복사하고 컨트롤 C 누르셔도 되고 복사 아이콘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2작업에 B의 두 번째 셀에 와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너비가 좀 잘못된 거는, 보기 싫은 거는 숫자곱으로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아니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착착착 벌어줄 테고요. 이렇게 벌어주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조건을 입력을 해야죠. 조건. 자, 공연장이 예매 수량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장과 예매 수량을 블럭을 잡을 텐데 공연장과 예매 수량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잡는 방법은 공연장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예매 수량을 클릭하면 떨어져 있는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연장 복사해서 붙이고 예매 수량 복사해서 두 번 붙이면 되지 뭐. 그렇죠? 두 번 붙이면 돼요. 공연장하고 예매 수량하고 동시에 붙일 수도 있던데 선택해서, 그게 힘드시면 그냥 하나씩 복사해서 붙이세요. 자, 그 다음에 예매 수량은 800개 이상이니까 예매 수량은 크거나 같다 800이라고 쓰면 되고요. 문제는 뭐예요? 공연장을 써야 되는데 LG 아트센터다, 유니버셜 아트센터다 하나만 쓰라고 하면 좋은데 무슨 아트센터인가를 선택하래요. 무슨 아트센터. 그러니까 아트센터로 끝나는 글자를 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LG 아트센터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LG 아트센터라고 쓰면 LG 아트센터라고 쓰면 유니버셜 아트센터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트센터만 쓰면 어떻게 돼요? 아트센터라는 공연장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쓰긴 써야 되는데 별표 아트센터라고 쓰시면 돼요. 별표 아트센터. 그러니까 별표라고 키보드에 보면 숫자 칸에 별표 있죠. 곱하기 기호. 이 별표를 누르면 아무거나 다 라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 요렇게 별표 아트센터를 쓰면은 공연장이 무슨 아트센터인 것 하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고 아까처럼 똑같이 원 데이터에다가 클릭해 놓고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 항목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조건 범위 블록 잡고 복사 위치 항목에다 클릭해 주고 B의 18번째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결과만 나왔죠. 또 하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이 결과를 블록 잡아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 있는 채우기 없으면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스타일 그룹에 있는 표 서식에 가서 보통 두 번째 거 아래요. 보통 두 번째 거.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